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록 앨범 중 하나가 50년 동안 전 인류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려 왔습니다. 그 앨범 한 장 때문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됐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오해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까지 만들어내며 더욱 확산됐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신화를 믿고 있거든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이런 잘못된 정보가 교육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50년간 지속된 우주 관련 최대 오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이야말로 그 유명한 앨범이 세상에 나온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반세기 동안 저 같은 천체 물리학자들은 그 앨범 제목이 만들어낸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죠. 사람들이 그 음반을 싫어했다면 제 일이 훨씬 수월했을 텐데 문제는 그 앨범이 너무나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달의 어두운 면이라는 제목 때문에 지구 위를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달의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게 됐거든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곳이 트랜스포머들이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해야 할 올바른 표현은 달의 반대편 또는 달의 뒷면이었어야 했죠. 이 용어들은 실제로 달의 물리적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과학적 표현입니다. 달은 지구에 항상 같은 면을 보여주는 조석 고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앨범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전 세계의 판매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수천만 장이 팔렸고 지금도 사람들이 헤드폰을 끼고 그 타이틀 트랙을 듣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앨범은 단순히 음악적 성취만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 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앨범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트랙에 페이드인 음악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하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들이 앨범 끝에서 실제로 뭐라고 말하는지입니다. 달에는 어두운 면이 없다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음악만 듣고 그 뒤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시적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밴드 자체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저는 핑크 플로이드를 너무 강하게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술적 표현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달의 뒷면이 영원히 햇빛을 보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는 게 문제죠. 실제로는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달의 반대편도 우리가 보는 앞면과 똑같은 양의 햇빛을 받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와 달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은 지구로부터 약 38,4천 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 거리는 지구 지름의 약 30배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리에서 중력의 영향으로 조석 고정이라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조석 고정 현상은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정확히 일치하게 만듭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과 달이 자기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는 우연이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친 중력의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현상입니다. 달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약 29.5일 정도 됩니다. 따라서 달의 어느 지점이든 약 14.75일 동안은 햇빛을 받고 나머지 14.75일 동안은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달의 앞면이나 볼 수 없는 뒷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반달이 보일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 반쪽도 햇빛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죠. 둥근 물체의 빛이 비추면 한쪽은 밝아지고 다른 쪽은 어두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 달의 위상 변화를 관찰해보면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 변하는 과정에서 달의 밝은 부분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달의 나머지 부분도 동시에 햇빛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가 달 착륙에 성공했거든요.
구소련과 미국,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이런 성과를 달성한 나라가 됐죠. 이는 우주 개발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소련은 인간을 달에 보내기 전까지 우주 개발의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1957년 스푸트니크 1호로 시작해서 최초 위성, 최초 우주 동물, 최초 남성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 최초 여성 우주 비행사인 발렌티나 테레시코바까지 모두 소련이 먼저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목표 지점을 자신들이 서 있는 곳으로 옮겨서 승리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최초 유인달 착륙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겁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0년 내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고 선언한 후부터 미국은 이 목표에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러시아는 나중에 최초 흑인 우주 비행사도 배출했는데 그분은 쿠바 출신의 아르날도 타마요 멘데스였습니다. 1980년에 소유즈 38호를 타고 우주로 간 그는 우주 개발에서 인종의 벽을 허문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주 개발 역사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인도는 이 특별한 클럽의 네 번째 회원이 됐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디에 착륙했느냐는 점입니다. 인도의 찬드라야안 3호는 달의 남극 근처에 착륙했거든요. 이 지역은 과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물의 존재 가능성이 높고 미래 달지지 건설에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그 지역에는 크레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태양이 극지방 근처에서는 하늘 높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낮은 각도를 유지하죠. 지구의 극지방에서 겨울철 태양이 수평선 가까이에만 머무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 결과 햇빛이 크레이터 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자 그대로 태양빛이 닿지 않는 곳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달에는 실제로 어두운 장소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형적인 그림자 때문이지 달 전체의 절반이 영원히 어둡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런 영구 그림자 지역들은 과학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연구 대상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햇빛이 닿지 않아서 온도가 영하 230도까지 내려가는 이 지역들에는 태양계 초기의 물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치 천연 냉동고 역할을 해온 셈이죠. 인도 우주선은 당연히 그런 크레이터 바닥이 아닌 곳에 착륙했습니다. 태양 전지판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니까 햇빛이 필요했거든요. 어둠 속에 착륙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똑똑했던 건 착륙 타이밍을 완벽하게 계산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정밀한 계산이 가능했던 것은 달의 운동이 매우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천문학자들은 달의 위치와 위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현대 우주공학은 이런 고전 천문학의 기초 위에 첨단 기술을 더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2주 동안 얼음이나 다른 중요한 물질들을 찾아볼 시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물은 얼어 있을 거고요. 달에서 물의 발견은 미래 우주 탐사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생명 유지와 로켓 연료 생산에 모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계산을 해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똑똑한 과학자들이죠. 말 그대로 로켓 과학이니까요. 그들은 지구를 떠날 때부터 정확히 그 시점에 도착하도록 모든 걸 계산해냈거든요. 지구와 달의 거리가 계속 변하고 두 천체 모두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밀한 계산을 해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언론 헤드라인에서 찬드라야안 3호가 달의 어두운 면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는 겁니다. 이건 인도 우주청이 잘못 말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만들어낸 표현이었죠. 과학 전문 지식이 부족한 기자들이 달의 뒷면과 달의 어두운 면을 혼동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앨범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얼마나 깊숙이 퍼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 뉴스를 다루는 기자들조차도 이런 혼동을 보이고 있으니 일반 대중들의 오해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상황을 보면 과학 교육과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앨범 판매량을 보면 그 글로벌한 영향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전 세계에서 4,500만 이상이 팔렸고 미국에서만 1,500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이는 음악 사상 가장 성공적인 앨범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으며 여전히 매년 수십만 장씩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언젠가 파티에서 로저 워터스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경험이었죠. 그런데 저는 도무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과학자의 양심이 저를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그분에게 달에는 실제로 어두운 면이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반응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 나는 이걸로 돈을 벌고 있어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사업적인 마인드셨죠. 그분 입장에서는 이 멋진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네가 와서 다 망쳐놓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실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적 정확성보다는 시적 표현이나 은유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달의 어두운 면이라는 표현이 주는 신비로운 느낌이나 상징적 의미는 달의 뒷면이라는 건조한 과학 용어보다 훨씬 강력한 예술적 효과를 만들어내니까요. 함구령까지는 내리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교육자의 일은 끝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는 한 우리가 할 일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 한 과학 교육자들의 사명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달의 실제 환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의 환경은 지구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대기가 거의 없어요. 지구 대기압의 1조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는 사실상 진공 상태나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에서는 소리도 전달되지 않고 물도 끓는 점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은 정말 춥거든요. 영하 수백 도까지 내려갑니다. 정확히는 영하 173도 정도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극한의 추위가 되면 모든 게 어려워지죠. 해성에서 온 물이 그런 곳에 얼음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얼음은 수십억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태양이 직접 비치는 곳의 온도는 섭씨 127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물의 끓는 점보다도 높은 온도예요. 만약 달 표면에 물 한 컵을 놔둔다면 순식간에 끓어서 증발해버릴 겁니다. 하지만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 수증기도 곧바로 우주로 날아가 버리겠죠. 달을 자세히 보시면 여드름이 잔뜩 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크레이터들 때문에 마치 페퍼로니 피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달에 있는 남자는 심각한 호르몬 문제와 10대 여드름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는 데이트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크레이터들은 대부분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된 것들입니다. 태양계 초기에는 소행성이나 해성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떠다녔거든요. 지구도 똑같은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 행성은 대기와 지질 활동 덕분에 그 흔적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달은 치유 메커니즘이 없어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대기가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의 온도 차이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공기가 일단 열을 포착하면 그걸 주변으로 순환시키거든요. 태양이 땅을 데우면 그 열이 공기를 통해 이동하죠. 바람이나 대류 현상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달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기가 없다는 것은 열 전달 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태양이 비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온도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보통 10에서 20도 정도이지만 달에서는 무려 300도가 넘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보스턴 치킨의 로티세리 치킨처럼 계속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우주복이 반사 재질로 만들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온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우주복의 겉감이 은색이나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태양 복사를 반사하기 위해서예요. 우주 비행사들 등에 있는 큰 생명 유지 장치의 상당 부분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냉각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LSS, 포터블 라이프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장비는 산소 공급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 습도 조절, 이산화탄소 제거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래야 구워지거나 얼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거든요.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머무를 수 있었던 시간이 제한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극한의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의 용량과 배터리 수명이 곧 생존 시간을 결정했던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산란광이 존재하지 않아서 낮에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하늘이 파란 이유는 태양빛이 대기 중에 질소와 산소 분자들에 부딪혀 산란되기 때문인데 달에는 그런 분자들이 거의 없거든요. 낮에 하늘이 그냥 어둡거든요. 마치 밤하늘처럼 별들이 보이는 상태에서 태양만 밝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기이한 광경일 겁니다. 유일한 빛의 원천은
태양에서 직접 오는 직사광선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달 표면에 서 있으면 당신 몸의 일부분은 항상 그림자 속에 있을 겁니다. 달 지형에서 빛이 반사되지 않는 한 바위 그림자와 당신의 그림자는 칠흑같이 어두워요. 한낮에도 말이죠. 지구에서는 하늘에서 오는 간접광 때문에 그림자도 어느 정도 밝지만 달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달 착륙선에서 반사되는 빛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폴로 미션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 이런 극명한 명암 대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밝은 부분은 눈부시게 밝고 어두운 부분은 정말 깜깜하죠. 하지만 지구에서 낮에 걸을 때 당연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주변광은 달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환경이죠. 이런 환경에서 사진을 찍거나 작업을 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헬멧에 특수한 바이저를 착용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극단적인 빛 조건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달에서는 지평선이 훨씬 가까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달의 반지름이 지구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평선까지의 거리도 그만큼 짧아지거든요. 지구에서는 바다에서 지평선까지의 거리가 약 사시설 5km 정도이지만 달에서는 2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달이 정말 독특하고 극한의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곳이죠. 하지만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과학적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의 어두운 면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핑크 플로이드 여러분, 죄송하지만 과학적으로는 틀린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저 워터스를 만났을 때처럼 저도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거든요. 세상에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 있는 한 교육자들의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무지와 오해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달의 어두운 면에 대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과학은 때로는 낭만적인 상상력과 충돌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히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달의 진짜 모습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신비로움이나 매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항상 그랬듯이 계속 탐구하고 의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호기심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 달의 어두운 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는 교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